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알파벳도 말하고 말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배운 것도 일부 있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가 발달에 영향을 준 부분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치료 쇼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치료를 많이 할 때 나온 말이긴 합니다. 이곳에 갔더니 아이가 좋아졌더라 하면 부모님들이 그곳으로 전부 우르르 몰려가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갔더니 이 약을 먹었더니 저기 장비를 썼더니 아이가 좋아졌더라 하면 우리 아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치료 쇼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왔던 아이는 한약을 한 2년 정도 먹고 온 아이였어요. 자폐성 아이였는데 왔을 때 아이는 말 한마디도 못했고 간단한 그 기본 심부름이나 지시 따르기 이런 거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사례였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할 만큼 아이의 상태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고 수업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효과가 막 나타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한약을 안 먹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선생님들과 나눴었는데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개선되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를 한 1년 정도 열심히 수업했을 때 그때 간단한 지시 따르기 정도 됐고 1년이 되었지만 그때도 말은 정확하게 잘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한약을 의지하고 2년 동안 기다리신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좀 찾아보셔서 이렇게 아이에게 건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나 치료적인 방법을 같이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지금 다리에 대근육이 없어서 못 걷는데 선생님이 앞에 서서 걸어오라고만 계속 하는 경우, 아이가 지금 입을 못 다물어서 침도 잘 못 삼키는데 카드 보여주면서 따라해봐, 사과야, 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사실 2년, 3년 하고 온 아이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입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잘 못 잡으면 아이가 계속 언어 수업을 하고 뭔가를 하고 왔지만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못 하더라는 거죠. 신체적인 운동과 볼 마사지, 조음기관 훈련, 침을 잘 삼키게 하는 것, 혀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가 먼저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 방향을 잘 못 잡으면 수업은 계속하고 치료 비용은 계속 썼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이나 효과를 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발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쭉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야 되는데 놓쳤는지 그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놓친 것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특성이나 기질 그것을 또 고려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양육 환경 이것을 꼭 들여다보거든요. 이것을 고려해서 이 아이에게 맞는 접근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춤형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급하게 개입해야 되는 부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이의 어떤 발달 영역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봅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대부분 부모님들이 건드리지 않으시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싫어하는 것,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아이가 안 하려고 하는 것, 싫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아이가 싫어하니까 하고 자꾸 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발달이 약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수준에 맞춰서 계속 노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결국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가장 약한 부분, 발달 과정에서 놓친 부분,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여보셔서 특성이나 기질도 보시고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춤형 치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발달의 단계. 이것만 알면 부모님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부모님들께 자세한 것들은 잘 몰라도 전문가에게 물어보더라도 크게는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맨 처음 발달해야 되는 것이 몸이다. 그 다음에 사실 언어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지나 학습적인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의 단계를 모르시면 우리 아이는 몸은 건강하니까 언어 수업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단계를 꼭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아이 현재 수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잘 안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바램을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이를 딱 데려가서 수업을 해보면 몸의 힘은 세요. 아이가 자기 몸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어떤 장애물을 보고 피해가는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우리 아이는 된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정말 안 되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수업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에 부모님이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영유아 발달 검사를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보다 아이가 많이 늦으면 의사들이 소견을 써주세요.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라,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한번 아이가 좀 늦나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센터나 병원이나 전문 기관으로 가실 텐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얼만큼 안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 채워서 이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사실 가장 빠르게 목표에 다다르는 길입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미디어를 보고서 한글을 뗐다고 해요. 그리고 미디어를 보고서 아이가 노래를 따라하고 알파벳도 다 외웠다고 자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알파벳도 말하고 말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배운 것도 일부 있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가 발달에 영향을 준 부분이 훨씬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미디어를 보고 알파벳을 배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시적인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발달을 지연시키는,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이러한 부분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동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